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제가 주로 유튜브를 보는 컨텐츠 중에 일부는 약간 할리우드 스타들의 소식들, 뉴스, 연애 소식 같은 거, 그런 채널들을 몇 개 구독을 합니다. 팟캐스트도 듣고요. 그냥 엔터테인먼트용이죠. 뭐 나랑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들으면. 최근에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들, 빈번히 대두되는 트렌드 중 하나가 이 바디 이미지와 관련된 건데 바로 깡마름 트렌드인 것 같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극도로 살을 빼는 그냥 단순한 뭐 몇 킬로 체중 감량이 아니라 완전 마른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 체형이 어땠던 간에 무조건 마른 몸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 추구하는 바디 이미지가 깡마름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뼈말라라고 하죠. 보통. 이게 지금 우리나라 플러스 외국에서도 공통된 트렌드 같아요. 특히 외국은 좀 의외였던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깡마름과 정반대의 바디 이미지가 유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S라인, 컬비 체형 있잖아요. 좀 글래머러스한 체형. 일부러 지방을 넣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굴곡진 라인 그런 몸매를 가지는 게 유행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두 명에게 살을 빼다 보니까 너도 나도 동참을 해서 아예 마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양상이. 이 모든 게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다이어트 약이죠. 뭐 위고비 이런 약들이 인기를 얻음과 동시에 이런 깡마름 트렌드에도 더욱더 이렇게 부스터를 달아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는 있었는데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뭐 딱히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관심 있는 그건 아니니까 신경을 안 쓰기도 했고 그게 딱히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덜했는데 요즘 들어서 뭐 뉴스나 그런 거 보다 보면 누구세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살을 쫙 빼서. 아, 그래서 요즘 이 트렌드가 진짜 현실이구나, 진짜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미의 기준, 외모, 바디 이미지 등 여러 이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도 여느 때와 같이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외모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질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외모가 정말 중요한가? 외모도 경쟁력인가? 호감형 외모가 주는 효과는 무엇일까? 외모 지상주의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런 외모 지상주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편협되지 않은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 등 여러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좀 흥미로운 주제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좀 할 얘기가 있고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이 외모입니다. 누구를 소개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사진 봐봐. 사진 보내줘. 사진부터 보죠. 일단 얼굴을 봐야 소개를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하니까. 비단 연애뿐만 아니라 면접, 또 학교나 어느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 사귈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부분이 이 외모입니다. 밸런스 게임 하면 흔히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죠. 외모 대 성격. 외모를 보냐 성격을 보냐. 둘 다 중요하죠. 밸런스 게임이니까 하나만 골라야 되지만 솔직히 둘 다 중요합니다. 양저울에 한쪽은 외모, 반대쪽은 성격을 놓고 저울질을 한다면 저는 항상 외모 쪽으로 좀 더 기울여져 있었어요. 외모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여겼었죠. 저도 어렸을 때는 외모의 비율이 높았어요. 왜냐면 첫 매듭을 지을지 말지 결정해 주는 거니까. 뭐 이성을 만나는데 일단 이 사람과 연락을 할지 말지, 한번 만날지 말지, 그런 첫 매듭을 결정해 주는 게 외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외모가 호감이어야 나도 얘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고 뭐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고 여기서 외모라는 건 단순히 뭐 예쁘다 잘생겼다를 넘어서 인상 있잖아요. 인상. 첫인상. 딱 봤을 때 나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분위기 느낌. 딱 보면 압니다. 뭐 5분 10분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사진을. 3초 첫인상이라 하죠. 딱 보면 바로 느껴집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한국에서 예쁘고 잘생겼다는 소리 듣는 사람은 외국 가서도 똑같은 소리 들어요. 만국 공통입니다. 이 전 세계 사람들을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만국 공통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뭐 있을 순 있지만 거의 예외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어떤 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농구 경기 영상이었어요. 경기 중 어떤 한 농구팀이 이제 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그 지고 있던 팀의 어떤 한 농구 선수가 이 공을 캐치하려다가 그 공이 관중석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하필 그 공이 관중석 맨 앞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선수는 공을 캐치하려고 이제 관중석까지 뛰어가서 가까스로 이제 이렇게 공을
받아내는데 한마터면 이제 맞을 뻔했죠. 그 관중석에 있던 분들이. 근데 그 카메라가 이제 관중석을 비추는데 하필 그 관중석 앞에 앉아있던 분들이 여자분들이었어요. 젊은 여성분들. 근데 다 예쁜 거예요. 또 하필 훈훈한 여성분들이 앉아있던 거죠. 그래서 그 선수는 그 공을 캐치하려다가 그쪽으로 자기가 이렇게 넘어가 버렸으니까 약간 공을 잡고 나서도 약간 머쓱한 거예요. 여기서 살짝 머쓱해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후로 아주 불꽃 같은 스피드를 내면서 나중에 경기를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뭐 미녀 효과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선수도 봤죠 이제 앞쪽 여성분들을. 모르죠. 보고 난 다음에 의식을 강하게 하면서 봐라 이게 나다 이게 내 파워다 하고 갑자기 이제 원일 모를 에너지가 솟아나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사실이라면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외모 대 성격 이 주제를 놓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외모를 따진다는 게 단순히 예쁘고 잘생겼다, 미남이다, 미녀다 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안에는 사람의 분위기, 목소리, 말투, 억양, 전반적인 느낌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외모에 이끌려서 외모가 호감형이라서 연애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 외모가 주는 효과는 유한합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연애를 평생 아주 오래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그 말인즉슨 외모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허니문 페이스, 콩깍지. 연애를 시작하면 누구나 겪게 되죠. 그 시기에는 뭘 해도 예쁘고 잘생겨 보이고 좀 실리한 행동을 해도 귀여워 보이고 내 시간과 에너지 모든 걸 다 쏟을 만큼 가장 열정적일 때죠. 두 사람 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연애가 안정기로 접어들다 보면은 초반에 그런 불꽃 튀는 그런 스파크는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문, 첫 단추를 끼워주는 건 외모지만 마지막 끝 단추를 끼워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성격도 뭐 단순히 성격이 좋다 나쁘다만이 아니라 복합적이죠.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성도 포함되고 뭐 생활 습관, 가치관 등등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여정인 것 같아요. 단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안 그런가요?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생활 습관도 뭐 지내보면서 느끼는데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건 왜 안 할까? 정말 사소한 것부터 다 맞춰야 되고 또 맞춰지지 않는 거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또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성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뭐 자신의 그런 본 모습, 트루 컬러를 숨길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건 보통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런 상대방과 나와의 이런 다른 점, 충돌, 의견 충돌, 다른 생활 습관, 뭐 가치관, 뭐 연락하는 거, 뭐 친구들과 노는 횟수, 가족 관계 등 충돌할 수 있는 요소가 정말 많은데 이런 것을 항상 대화로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를. 소통이 단절되거나 개선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젠가는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결국 남는 건 성격 아닐까 싶어요. 앞서 인트로에서 언급했듯이 이 바디 이미지, 다이어트 부분을 한번 먼저 짚어보고 싶습니다. 뭐 외국이야 요즘 들어서 두드러지는 특징이지만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깡마른 체형, 뼈말라 체형, 무조건 말라야 예쁘다 라는 그런 게 그냥 은연중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라면 다이어트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날씬한 사람도 나 살 빼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일조란 게 이 마름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TV에 나온 연예인들이 다 그러니까요. 다 큰 어른도 맨날 TV를 보면서 거기에 나온 연예인들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돼요. 내 자신과. 성인도 그러는데 어린 친구들, 미성년자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뭐 TV에 나오는 예쁜 멋진 아이돌 분들 보다 보면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잘생겨지고 싶다. 저렇게 마르고 싶다. 저렇게 예뻐지고 싶다. 자연스럽게 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형도 누구처럼 해주세요. 누구 코처럼 해주세요. 누구 입처럼 해주세요. 이런 미의 기준을 좌지우지하는 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살을 빼는 건 좋습니다. 살을 빼는 건 단순히 외관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살을 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요즘에는 너무 빼서 적당하게 빼는 게 아니라 좀 건강하지 않아 보이게 극도로 빼서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요즘 해외에서의 성형 트렌드, 셀럽들의 변화된 얼굴을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얼굴 지읍입니다. 얼굴 지방흡입, 특히 볼 쪽에 볼페임 얼굴이 트렌드예요.
제가 한두 명을 본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 모델 윤곽을 만드는 거죠. 왜 우리 패션쇼 런웨이 모델들 보다 보면 볼 옆부분이 이렇게 헬스카죠. 패여있죠. 우리가 오리주둥이 만들면 옆에 볼이 패이잖아요. 쏙 들어가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볼살, 지방을 제거해서 광대와 턱이 좀 더 부각되도록, 윤곽이 더 부각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여성분들만 받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도 받습니다. 여자에 비해 잘 안 알려져서 그러지 남성분들도, 뭐 남자 배우들도 시술을 꽤 받더라고요. 이 볼살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도 20대 초반에는 정말 볼살이 스트레스였어요. 싫었습니다. 고3 때부터 이제 20대 초반 때 사진을 보다 보면 젖살이 아주 탱탱하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밖에 나가면 성숙한 언니들, 20대 후반 언니들, 그런 언니들 보다 보면은 얄쌍한데 나는 이 젖살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나이에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어떻게든 좀 없애고 싶었습니다. 리프팅도 받아보고 윤곽주사도 맞아보고 웬만한 건 다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 얼굴살을 빼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그냥 나이 듦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빠지더라고요. 20세 중반에서 이제 후반 넘어가면서 후반 때부터 살이 더 빠지더라고요. 좀 길게 보면 언젠가는 빠질 텐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걸 싫어했는지 집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 보면 아직도 그런 앳된 풋풋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이런 지읍 시술 같은 거 보다 보면 적당히 빼는 건 괜찮습니다. 만약에 정말 본인이 뭐 볼살이 컴플렉스다라고 하면 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드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이 들면 처집니다. 탄력이 사라져요. 근데 거기에 얼굴 살까지 없으면 더 처져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뭐 버클5 리무버 같은 이런 수술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외모, 그런 뭐 모델 같은 룩, 페이스가 주는 분위기가 있죠, 당연히. 시크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좀 나이 드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이게 얼굴살이 빠지면 주름도 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 어렸을 때를 그리워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슈퍼 스키니, 슈퍼 틴, 플러스 뭐 볼페임 시술 등 이런 트렌드에 가담하는 스타들에게 따라오는 비판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대중들, 팬들한테는 지금 그대로가 예뻐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스피치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스피치하면서 정작 본인은 뒤에서 할 거 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과 반대로 가는 행동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우리도 좀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연예인들은 이것저것 다 시도해볼 수 있어요. 왜냐? 그만큼 강한 리소스가 있으니까. 여유가 되니까.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그런 보이는 모습에 현혹돼서 자기도 그 트렌드를 따라가려던가 그런 무리하는 그런 행동은 좀 자제를 해야겠죠. 이 세상에 one size fits all, 뭐 정해진 외모의 기준, 뭐 시험 정답처럼 외모에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얼굴이 예쁘다, 이 얼굴 아니면 안 예쁘다 이런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이미지와 가장 조화롭게 갖고 나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사례를 가져와서 나를 대입시키려 하기보다는. 요즘에 위고비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주 핫한 토픽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맞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위고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GPT한테 물어봤어요. 위고비가 뭔지, 어떻게 맞는 건지. 이게 약이 아니라 주사잖아요. 알아보니까 스스로 맞는 피하 주사인 거죠. 병원에서 매번 맞는 게 아니라 펜 형태의 주사기로 집에서 직접 맞는 방식이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걸 도대체 어디에 맞는지. 보니까 복부, 허벅지 앞쪽, 팔 위쪽 뒤, 보통 배에 가장 많이 맞는다고 합니다. 피부 바로 아래 지방층에 주사를 하는 거고 과정은 단순한 것 같아요. 간격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량이 있더라고요. 첫 4주치 용량, 그 다음에 뭐 2달치 용량해서 용량을 점점 올려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뭐 맞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 잘 아실 테지만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내 자신한테 주사를 놓는다는 게 약 먹는 것도 무서운데 그 약이 부작용이 뭐가 있을 줄 알고 주사를 직접 놓는다는 게 전 좀 무섭습니다. 아직 그런 개념 자체가. 이런 뭐 다이어트 주사의 원리가 그거죠. 식욕을 줄여주는 도구. 맞으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식욕을 줄여주는. 그리고 또 주사니까 아무래도 비싸겠죠. 비싸더라고요. 근데 또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같아요. 또 릴스를 보다가 댓글에 그게 있는 거예요. 농담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장난으로. 혹시 그 회사 복지에 위고비도 포함되나요?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물어본 건데 그런 조크가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위고비가 만연해 있구나. 우리나라에서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해외는 어떨까? 근데 이 위고비 주사를 뭐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필요에 의해서 맞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살을 빼야 하는 사람들, 뭐 고혈압이나 당뇨 등 그런 질환이 있다면 살을 빼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치료 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니까 또 위고비가 부작용도 꽤 있어요. 부작용 중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탈모? 머리 빠짐 증상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식욕이 줄어드니까 잘 안 먹고 영양소가 안 가니까 빠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이어트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는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안 먹으니까, 덜 먹으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 밖에 뭐, 구토, 설사, 변비도 많은 것 같고, 두통, 어지러움, 식욕 급감 등 다이어트 효과를 얻으면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 같습니다, 인간에게. 평생 숙제 같아요. 아,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살 빼야 돼. 이런 말은 거의 이제 자동화가 됐잖아요, 우리 입에서. 참 별거 아닌데 어려운 게 다이어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정말로. 뭐 제 주변에는 위고비 맞는 사람은 없지만 이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 친구들 보다 보면 분명히 살이 다 빠진 만큼 빠졌는데 적당한데 이제 딱 됐는데 계속 약을 먹더라고요. 예전에 비해 정말 확실히 빠진 친구도 다이어트 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왜 약을 먹냐? 많이 뺐는데 뭘 더 빼겠다고. 근데 본인은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만큼 먹으니까. 본인의 그런 먹는 양과 식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잘 알겠죠. 약을 못 끊더라고요. 그래서 식욕 있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겠다. 저는 음식을 좋아하죠. 저도 사람이니까 음식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음식에 대한 욕심은 좀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음식에 대한 욕심은 좀 덜한 편이에요. 또 제 체질 자체가 많이 먹으면 안 되기도 하고 탈이 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온 식습관 자체가 뭐 군것질, 뭐 고탄수화물, 고기 이런 것들과 좀 멉니다. 할머니 음식을 제가 오랫동안 먹고 자랐는데 거의 뭐 유기농이었어요. 뭐 육식도 먹었지만 육류도 먹었지만 보통 뭐 나물, 채소, 과일 좀 이런 쪽의 식단이었고 그냥 타고난 것 자체가 식탐이 많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 체질 플러스 식습관이 결합되다 보니까 그냥 이런 형태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들의 고충을 100% 이해할 순 없죠. 뭐 엽떡 마라탕 두쫑쿠 뭐 그런 거 안 먹으니까 저는 식욕을 참아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배고픔을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런 약들이지 않을까. 인간의 의지로는 식욕을 억제하기 힘드니까 이런 약의 도움을 받아서 빼는 게 가장 효과 빠른 방법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주제의 큰 부분이죠. 사회에서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단순히 뭐 외모를 부정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외모 안 중요해. 절대 안 중요해. 이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거죠. 현실적으로 외모는 영향을 주지만 사람의 전체 가치를 결정하진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좀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외모는 정체성이 아니라 도구다. 외모는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회에서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예요. 하지만 그걸 자기 정체성의 중심으로 두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는 관리할 수 있는 한 요소다. 나의 매력, 나의 가치는 외모, 태도, 지능, 성격, 능력에 조화하다. 이렇게 좀 사고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안 중요해. 계속 이렇게 부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절대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건강한 사고방식, 외모 중요하지만 외모는 관리할 수 있는 한 요소고 나의 전체적인 이런 매력, 분위기 이런 거는 나의 뭐 성격, 말투, 태도 등 모든 것의 합이다. 외모만 가꾸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도 다른 요소들도 가꿔야 그게 내 매력이 된다. 좀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죠. 또 외모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산입니다. 우린 다 늙어요. 다 늙죠. 아무리 뭐 이런 시술 저런 시술 다 받아도 나중에 다 주름이 생기고 늙으면 흰머리도 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렇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변하는 자산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외모보다 더 오래가는 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외모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우리의 뭐 전문성, 자기관리, 나의 뭐 감정, 지능, 사고력, 유머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때 외모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외모만 본다면
잘생겼다, 예쁘다 라는 말로 끝나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매력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의 에너지, 태도, 분위기 모든 것을 합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가꿀 건 더 많다는 거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교 의식을 최대한 덜 느껴야 돼요. 인스타, 연예인들, 뭐 유튜브 등등 어쩔 수 없어요. 맨날 우리는 타인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고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고. 이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가장 사람을 망치는 건 끝없는 비교가 아닐까. 그런 것들은 좀 적당히 보고 보는 거에서 끝내고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외모관리와 가치관을 동시에 가지기. 건강한 태도는 외모관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성형 트렌드에 혹해가지고 남들이 하는 그런 미의 기준 따라간다던가 뭐 외모로 누구를 이렇게 평가한다던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계속 느낀다던가 이런 나쁜 접근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접근으로 가는 거예요. 외모는 우리가 가꿀 수 있잖아요. 운동, 피부 관리, 뭐 자기 스타일 관리, 나한테 맞는 뭐 메이크업 방식, 나한테 맞는 옷, 스타일 등등 충분히 우리가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도 가꾸는 거예요. 가치관도 건강하게 형성을 하면서 외모 관리도 하는 거죠. 같이 따라오게. 그래서 자기 관리, 외모 관리는 자기 존중감의 표현입니다. 결론은 외모는 게임에서 유리한 스킨일 뿐이고 실제 승부는 인간성, 성격, 능력, 태도에서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모가 전부였다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결국 남는 건 외모가 아니라 그 외의 것들. 앞서 말한 뭐 성격, 인간성 등등. 외모만 뛰어나다고 모든 게 뭐 만사형통. 그건 아닙니다. 뭐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죠.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영향받고 흔들리게 되죠. 제가 절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후반부 내용이 조금이나마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한테도 그렇고요. 저도 외모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씁니다. 거울 맨날 봐요. 맨날 보고 어디가 좀 예전과 다르지? 처지지 않았나?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뭐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개선하고 관리에 나가면 그건 좋은 거지만 이제 한없이 뭐 비교하거나 나와 맞지 않는 트렌드를 찾아가서 문제가 되는 거지 본인에게 맞는 방식만, 건강한 방식만 고수를 한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자기 관리하는 거 좋아해요. 자기 관리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자기 관리는 평생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면 외면 둘 다 한쪽이 너무 처지거나 한쪽이 너무 올라가지 않게 다 갖춰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이렇게 방치되는 거 없이. 나의 능력, 뭐 내면 이런 것도 가꾸면서 외모도 관리해야 되죠, 당연히. 깔끔해 보이고 좋은 인상 보여주면 좋잖아요. 누군가에게. 호감형이 되면 좋잖아요. 나만의 특별한 분위기, 무드가 있으면 좋죠. 사람을 끌어당기는 나만의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 관리하자. 외모를 키워드로 해서는 정말 많은 주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관련 흥미로운 주제가 생겨난다면 에피소드를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는 계속 바뀌어요. 너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오늘 하루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별 5개와 후기도 남겨주시고요. 공유해주고 싶으신 의견이나 추천하는 주제가 있으신 분들은 스포티파이 댓글로 언제든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